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알려줄 테니까 모르는 사람은 적어두세요. 문제풀이 영상은 오늘 10월 6일 화요일에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이 6문제 풀어볼 거고요. 이틀 뒤에 10월 8일 목요일에는 11번부터 20번 사이에 요 6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선생님이 답지, 해설지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먼저 이해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하면 선생님한테 쪽지 보내도 되고 아니면 등교 수업 때 질문해도 되니까 꼭 적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쌤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기 쉬우라고 이 문제풀이 내준 거 이 문제에서 참고를 많이 했어요. 혹시 안 풀고 지금 영상 튼 친구 있으면 꼭 미리 풀어보고 답지로 채점까지 한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공부하세요. 문제풀이 영상 때는 따로 형성평가는 없어요. 형성평가는 없지만 네이버 폼을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거기다 올려두면 되고요. 여러분들 문제지 안 갖고 간 사람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문제지도 올려놓을 거고요.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지도 올려놓을 거고요.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네이버 폼도 올려놓고 선생님 수시로 확인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힘껏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달의 크기 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실험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달의 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때 우리는 이 앞에 눈앞에다가 어떤 구멍이나 아니면 지우개 같은 거 물체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달이랑 크기가 똑같이 겹쳐 보이는 지점을 딱 찾아서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건 이 구멍이나 물체의 지름, 물체까지의 거리, 눈에서 물체까지 거리, 그 다음에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 요거 세 개를 측정해서 달의 지름을 구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방식이 비례식이죠. 비례식. 비례식 세우는 거 간단한데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우리 달의 크기 할 때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했어요. 여기 작은 삼각형이 있고 얘랑 닮은 큰 삼각형이 있죠. 여기서 작은 삼각형은 이거고 큰 삼각형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례식을 세울 때는 작은 애들끼리의 비율, 큰 애들끼리의 비율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 스몰 l, 작은 삼각형의 높이가 스몰 d죠. 이번엔 큰 삼각형의 밑변은 라지 l, 큰 삼각형의 높이는 라지 d였어요. 그래서 작은 애들끼리 비율은 큰 애들끼리의 비율이라고 쓰면 돼요. 봅시다. 작은 애들끼리의 비율 L 대 D는 큰 애들끼리의 비율 라지 L 대 라지 D, 라지 L 대 라지 D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두 비율이 같다라고 하면 비례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내항의 곱은 안쪽에 있는 애들의 곱은 바깥쪽에 있는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스몰 d 곱하기 라지 l은 스몰 l 곱하기 라지 d랑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어요? 라지 d, 달의 지름이었죠. 그러니까 라지 d는 으로 정리하면 여기 스몰 l을 이쪽으로 넘겨서 스몰 l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을 다 측정했다면 스몰 d, 스몰 l, 라지 l을 측정했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라지 d,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비례식은 선생님이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스몰 l 대 라지 l은 그러니까 밑변끼리의 비율은 스몰 d 대 라지 d, 높이끼리의 비율이다. 그래서 l 대 l은 d 대 d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고 또 이 순서를 바꿔서 라지 l 스몰 l, 라지 d 스몰 d 이렇게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도 결과는 다 이 값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3번입니다. 선생님이 이 지구 자전 공전 그 다음에 별의 일주운동, 연주운동 관련된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개념을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은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운동 방향. 이 서에서 동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가지 방향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지구 자전, 지구 공전, 그리고 이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별의 일주운동과 태양과 별의 연주운동까지 이 5개 방향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쉬운 거, 지구 자전과 지구 공전. 이거는 서쪽에서 동쪽, 둘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서에서 동이 어느 방향이냐라고 물으면 오른손 엄지를 북극 방향으로 치켜 세웠을 때 나머지 4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지구 자전과 지구 공전 방향 알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우선 지구 자전과 지구 공전은 둘이 똑같다고 했어. 이건 공교롭게도 별 이유는 없어요. 공교롭게도 둘이 똑같았던 거고. 자, 이번엔 별의 일주운동 봅시다. 별의 일주운동 원인이 뭐라고? 지구 자전이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별이 그 반대 방향,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겉보기 운동이 별의 일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과 별의 일주운동은 방향이 반대겠네요. 이번엔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 방향 볼 텐데 얘네는 원인이 뭐였죠? 이 지구 공전이었죠. 둘 다 똑같이 지구 공전이 원인인데 우선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 공전과 방향이 똑같아요. 선생님이 그 이하이 영상 보여주면서 서로 반대편에서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지구랑 태양은 서로 반대편에서 같은 방향, 둘 다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별의 연주운동은 태양의 연주운동이랑 방향이 반대예요. 왜냐면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별을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냐 아니면 태양을 기준으로 별이 움직이냐 하는 걸 보는 거니까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과 지구 공전이 둘 다 서에서 동이고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과 반대니까 동에서 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 공전과 똑같으니까 서에서 동. 마지막 별의 연주운동은 태양의 연주운동과 서로 상대적인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동에서 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건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태양의 연주운동.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2개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 자, 그럼 찾아봅시다. 낮과 밤이 반복된다. 자전 때문이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 쪽을 보고 있으면 낮,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태양 반대쪽을 보고 있으면 밤. 이렇게 낮과 밤이 반복되는 현상. 이건 맞아요. 태양이 황도 12궁을 순서대로 지난다? 황도 12궁은 별자리 말하는 거죠. 별자리.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움직이는 건 그건 연주운동이에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연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옳지 않은 거네요. 3번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인공위성은 이렇게 일정한 궤도로 지구 주변을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 와중에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여기 서 있었다면 인공위성 궤도가 자기 바로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죠. 그런데 사람이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럼 사람이 보기에 인공위성 궤도가 어때요? 자기의 서쪽 편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에요. 자, 원인은 뭐였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생긴 현상 맞고요. 4번 밤하늘의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건 하루 동안 일어나는 거죠. 밤에 동쪽에서 뜬 별이
한 12시간쯤이 지나면 서쪽으로 지고, 또 다음 12시간이 지나면 다시 동쪽에서 뜨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주기로 한 바퀴씩 도는 거니까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 맞죠? 얘는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죠. 5번,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밤 12시에 남쪽 하늘을 계속 관찰했어요. 오늘 남쪽 하늘에서 사자자리가 보였다. 근데 한 달 뒤에 남쪽 하늘에서는 개자리가 보였다. 이런 식으로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 거죠.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별의 연주 운동이에요. 그리고 얘는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얘도 공전. 답은 2번, 5번. 5번입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서 본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북극성이니까 북쪽 하늘이네요. 그리고 북두칠성은 실제로 북극성 바로 옆에서 이렇게 북극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별자리 이름이에요. 북두칠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시각이 밤 9시였다. B 위치에 있을 때 몇 시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별의 일주운동 모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동서남북 각 하늘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북쪽 하늘은 북극성이 있죠. 그리고 북극성 기준으로 모든 별들이 돌아요. 북극성 바로 옆에 있는 북두칠성 같은 애들은 북극성 주변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온전히 다 돌고, 더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게요. 자, 별의 궤적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북쪽 하늘 봅니다. 북쪽 하늘에 저 가만히 있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자, 북극성 기준으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자, 그럼 동쪽 하늘 한번 볼까요? 동쪽 하늘에서는 별이 떠오릅니다. 자, 오른쪽 위로 별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번엔 남쪽 하늘 봅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별이 남쪽 하늘을 지나가요. 원형이 아니라 무지개 뜨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남쪽을 지나간 별이 서쪽에서는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지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북쪽 하늘에서는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동쪽 하늘에서는 떠오르고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지는 형태입니다. 정리하면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 기준으로 별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나머지 남쪽, 동쪽, 서쪽에서는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북쪽에선 반시계 방향 회전, 그 다음에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각도가 또 중요합니다. 24시간 동안 360도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15도만큼만 이동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A 위치에 있을 때 밤 9시였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예요. 어디가 먼저인 것 같아요? 자, 북극성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죠. 그러니까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A가 된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B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A예요. 자, 그리고 60도라고 했어요. 1시간에 15도 가요. 그러면 60도 가려면 4시간이겠죠. 그러니까 B 위치에 있다가 4시간이 지났더니 A 위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몇 시였겠어요? 저녁 5시.
저녁 5시.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1시간에 15도씩 일주 운동한다는 것. 그리고 일주 운동 방향은 이렇게 북쪽에선 반시계, 동쪽에서 뜨고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15일 간격으로 띄엄띄엄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한 별자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해라. 보니까 일단 중요한 거 15일 간격. 하루 동안 관측한 게 아니고 15일 간격으로 띄엄띄엄 사진을 한 장씩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이 계속 같은 위치에 있네. 맞죠? 왜냐면 해가 진 직후에 관찰했다라고 했으니까 해가 보통 6시쯤 진다고 하면 매일 6시에 가서 관찰을 한 거예요. 여기가 5월 1일 6시라면 여기는 5월 15일 6시, 여기는 5월 30일 6시에 같은 서쪽 하늘을 관찰을 한 거예요. 이거 별의 일주운동일까요? 연주운동일까요? 그죠. 연주운동이죠. 태양의 위치를 고정해 놓고 별자리의 위치 변화를 본 거잖아요. 맞죠? 얘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별의 연주운동입니다. 자, 우리 방향은 기억하죠?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태양 공전이랑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쪽이었어요. 우리는 이 동에서 서쪽이라는 걸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서쪽 하늘을 보고 있다고 했죠. 서쪽 하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서남북 하늘을 보고 여기서 서쪽 하늘이라고 그랬죠. 이쪽 서쪽 하늘에 지금 해가 진 직후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평선에 깔려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동에서 서 방향을 찾으면 돼요. 동에서 서라고 하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이 방향이 동에서 서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하늘 기준으로는 별이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아야 동에서 서인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서에서 동인 거고. 이해가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깔아앉는 게 동에서 서니까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별자리가 가라앉는 방향이 동에서 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쌍둥이 자리가 있었다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이쪽 서쪽 지평선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동에서 서 방향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방향 순서대로 찾으면 되겠네요. 먼저 높이 떠 있는 가가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라앉은 나, 그 다음에 더 가라앉은 다 순서대로 서쪽 지평선으로 별자리가 가라앉는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 실제로 별자리들이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도씩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의 공전과 태양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별자리. 태양이 지나는 길목이 뭐예요? 황도.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황도 12궁이죠. 12개의 별자리가 6월에 황도상에서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별자리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짝지은 것을 이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이게 황도예요. 황도.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 그리고 이쪽에는 황도상에 황소자리가 있어요. 황소자리는 우리가 6월 별자리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에는 12월 별자리라고 불리는 정갈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의 지구 위치를 생각해 볼 텐데 왠지 황소자리, 6월의 별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지구도 6월에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는 반대편인 이쪽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별자리의 월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구에서 6월에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황소자리 부근에 가 있네. 황도 12궁 중에 황소자리 앞에 태양이 가 있어. 그러면 황소자리를 6월의 별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월에 지구가 여기에 있으면 6월 별자리는 태양을 건너서 저 반대편에 있는 게 6월 별자리고요. 반대로 가까운 쪽 바로 옆에 있는 건 12월의 별자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6월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6월의 지구고 여기서 보면 태양이 지금 황소자리 위치에 딱 찍혀 있죠. 그러니까 황소자리가 6월 별자리인 거고 반대쪽에 있는 게 정갈자리 12월 별자리인 겁니다. 자,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6월에 황도상에서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별자리 그리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두 개를 물어봤어요. 이걸 알려면 각각 가는 낮 12시, 나는 한밤중이랬으니까 밤 12시를 보면 돼요. 먼저 낮 12시에서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봐야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낮 12시입니다. 이때 태양이 어느 별자리 위치에 있을까요? 태양을 쫙 바라봤을 때 태양은 지금 황소자리 앞에 있네요. 태양이 황소자리에 위치해 있음. 그러니까 6월에 황도상에서 태양과 같은 위치에 보이는 별자리는 황소자리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가 6월의 별자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그럼 밤 12시가 돼야겠죠. 태양을 완전히 등지고 반대쪽을 바라볼 때가 밤 12시입니다. 이때는 남쪽 하늘 가운데서 어떤 별자리가 보여요? 정갈자리가 보입니다. 정갈자리가 보입니다. 12월의 별자리인 정갈자리를 한밤중에 6월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고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지구가 여기 있었다고 봅시다. 이 위치에 지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몇 월일까요? 여기선 12월입니다. 자, 이 12월에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태양과 같은 위치. 낮 12시에 태양을 보면 지금 정갈자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별자리는 정갈자리고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반대로 이쪽을 봐야겠죠? 황소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위치 그리고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별자리 그리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요 세 가지 관계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